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로써 대통령 선거가 71일 남았습니다. 2달하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원팀이 돼가고 있습니다. 원팀이 됐습니다. 이미 원팀이 됐고 지지율도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를 앞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래서 이낙연 전 대표 경선에서 2위를 했죠. 마수였던 이낙연도 참여를 하고 캠프에 참여를 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경선 마수였던 홍준표 여전히 밖에 나가서 뒷덜미를 잡고 있고, 당대표 이준석 여전히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한국경제가 6면에서 딱 꼬집어 비교를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 노리는 원팀, 지지율 하락에도 신경전. 자, 민주당은 골든 크로스.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골든 크로스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원팀, 지금 이낙연 캠프에 가담을 했죠. 자, 한쪽 빨간 쪽 옷을 입은 사람은 윤석열과 김종인인데, 자, 여기 또 이준석은 보이지 않고 홍준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대위 2달 만에 두 이씨, 이재명, 이낙연 공동행보에 나섰다. 그리고 한때 명락대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죠, 경선에서. 그런데 이낙연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이 당사에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여기 출범식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자, 이재명 원팀 넘어 드림팀을 이루겠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가 기대된다. 자, 그런 이야기고, 야당은 선대위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달 열흘 남겨도 이 시점까지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어제 말씀드렸죠. 비상 시기에 지금은 완전히 비상 상황인데 평론가적인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준석에게 경고를 했죠. 근데 이준석은 또 받아쳤습니다. 아니, 나는 재연을 하고 있다. 정책 재연을 하고 있다. 그거 막으면은 언론을 막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신문에 막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재연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다 못한 김종인은 당 결정을 따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쪽은 1위 주자, 2위 주자 경선에서 케미를 맞추고, 윤석열은 2위 홍준표도 밖에서 뒷덜미 잡고 있고, 이재명은 당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윤석열은 당대표가 거의 뭐 철부지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 폭발을 했죠. 자, 중앙일보 3면 보시면은 윤석열의 윤석열이 어제 경고했습니다. 평론가 같은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되니 초선 의원들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시피 했던 초선 의원들도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을 비판을 하면서 대표적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어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또 김종인도 경고를 했죠. 뿐이 아니고 중진 의원들, 김태현 같은 중진 의원들, 또 초선 의원들까지 지금 모두 나서서 이준석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다 정권교체 안 되겠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젊은 당대표 한 사람 때문에 이 정권교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체 행동이 임박한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됐으면 곤란하다. 작심한 뜻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리는 정치 안 한다. 이러면서 막 계속 각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니 중진 의원이 비판에 가시하고 초선 의원들까지 이 대표 사퇴론을 제기하는 형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 김태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성명서까지 냈는데, 이준석을
향해서 당 대표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이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능수보들처럼 대하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철딱선이 없고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도 어제 뭐라고 계속 반박을 했습니다. 또 김태흠과 마치 각을 세우면서 정치 한참 선배고 연배도 한참 선배인 김태흠에 대해서 거의 막말 비슷하게 하면서 또 반론을 폈죠. 자, 초선 의원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초선 의원들. 지금까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너무 얌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윤석열, 이준석 불협화음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일부 초선 의원, 이 대표 사퇴까지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사퇴를 거론을 합니다. 아마 오늘쯤 대표자가 이준석을 만나서 이준석의 이항을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좀 더 진전된 초선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총회를 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 총회는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이 57명인데 그중에서 절반가량이 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와 면담을 통해 논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이 대표 사퇴가 언급됐느냐, 이 질문에는 NCND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 초선 정경희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준석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합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에 대해서도 본인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그 질문에서 또 라디오에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초선 의원 중에서도 일부 굉장히 성급한 분들이 한 말로 알고 있다. 일부 성급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야. 일축을 하는 거죠. 또 30일 이준석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조수진 본인과 충돌했죠. 나는 윤석열 말만 듣겠다고 해서 충돌하고 조수진과 충돌해서 대표 선대위 직함을 다 내려놔 버렸죠. 그 조수진, 그리고 김용남 의원은 전 의원이죠. 김용남 전 의원은 이준석이 데려온 핵심 측근들, 이핵관이라는 또 말도 생겼습니다. 이준석의 핵심 측근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가령 대표실에 없던 직제, 정무실장 이런 걸 만들어줘서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고 당비를 사용하게 한 의혹, 이것을 제기한 김용남을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이준석은 또 이 시국에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수진과 김용남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 윤리위를 소집해 하는. 자, 이 정도 되니 이준석 멘토죠. 멘토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에게서도 이준석은 버림받았습니다. 자, 김종인은 지금 판단을 했겠죠. 지금 전체적인 대세가 이준석의 이런 투정,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초선의원들까지, 중진들까지 막 나서서 이러니. 그래서 김종인도 사실상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에 앉혀준 사람은 이준석이죠. 처음부터 이준석이 계속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울산에까지 내려갔다가 윤석열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전화를 해서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맞는 그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이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에 옹립을 했는데, 김종인도 이준석을 배척했습니다.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톡 기사인데,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를 했는데,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대선 결과에 달렸다. 자꾸 이러다가 정권 교체 안 되면은 이준석 정치 생명도 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종인도 이준석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종인이 당의 최고 책임자인 이준석 대표가 참을성이 있었다면 선대위직 사퇴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있다. 그러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죠. 자, 그 말씀을 소개드릴 텐데 그 전에 이 대구에서 발행하는 대구신문, 상당히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것이 대구죠. 대구신문의 오늘 일면 톡 기사가 이겁니다.
보통 이 언론에서 이런 토끼사가 내기가 어려운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대구신문 이준석의 목리 정권 교체에 걸림돌 될라. 이준석의 목리로 딱 규정하고 이것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우려하는 대구신문의 일면 토끼사입니다. 자, 여기에 어제 상황을 다 정리를 해놨죠. 대선 71일 앞에 위기의 국민의힘, 선대위 이탈 후 이준석이 이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지금 후보와 함께 해야 될 대표가 안 보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급기야 윤석열 어제 폭발을 했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 곤란하다 했고, 김종인도 그 회의에서 선대위와 정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달라.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 또 이준석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어쨌든 말이 나오는 것마다 전부 방송에 나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걸 정책 재언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죠. 자, 이준석은 이렇게 사퇴 요구가 있고 하지만은 전혀 본인이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본인이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출된 당원인데 왜 당원 뜻 없이 내가 사퇴하느냐. 그런데 선출된 것은 6월 11일이죠. 그때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6개월 남짓 이준석이 보여준 것은 탄핵감입니다. 거의 탄핵감. 일단 선출됐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잘못하면 탄핵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본인은 조수진, 김용남 징계를 추진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이준석이 사퇴를 안 하면은 자리에서 걸어내는 방법이 없느냐. 뭐 탄핵 이야기 나오죠. 당원 탄핵. 근데 이거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딱 한 가지 간편한 방법이 있죠.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방법. 자, 일단 얼마 전에 이준석, 조수진 충돌이 있고 나서 이준석이 선대위 직함을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고 뭐 대표직만 갖겠다 이렇게 했죠. 그때 초선 박수영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까지 후보 중심으로 가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자, 밥그릇 싸움만 하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전원은 사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사퇴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죠. 2011년 12월 7일에 그때 한나라당 시절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였죠. 다 공교롭게도 홍준표입니다. 지금 이준석을 감싸고 돌면서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는 홍준표가 그때 당 대표였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누구였냐면은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이렇게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1년 7월 달에 홍준표가 선출됐는데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이 무상급식하면서 내놨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한나라당이 패배했죠. 박원순이 그때 처음 당선됐습니다. 그 패배 책임,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최고식 의원 이 참모진이 수행비서가 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 사건.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자 안 된다. 이거 당을 해체하고 2012년에 대통령 선거 있기 때문에 해체하고 우리가 빨리 그 총선도 있었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 새 모습을 찾아야 된다. 당 그 지도부 해체하고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그때 비대위는 박근혜 전 대표가 와서 당을 다시 이끌어야 된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버텼죠. 지금 이준석처럼 내가 왜 사퇴해? 나 선출직인데. 이렇게 버텼습니다. 버텼을 때 유승민이 선제적으로 최고위원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같이 그 비대위 필요성, 박근혜 비대위 필요성을 원하고 있었던 이 남경필, 원희룡 동반 사퇴했죠. 자, 그러니 대표만 딱 남게 된 이 상황이 돼서 그러면 대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지 못하는데 최고위원 회의가 붕괴돼 버린 겁니다. 해체돼 버린 거죠.
그래서 홍준표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승리를 이끌어서 나중에 정권까지 창출하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령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해버리면은 이준석 혼자서 버티지 못하죠. 당헌 당규상의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최고위원회가 해체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준석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자, 지금 그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을 보면은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이죠. 자, 그런데 조수진은 아시다시피 이준석과 충돌을 해서 완전히 대척점에 있죠. 배현진은 홍준표 의원과 가깝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색깔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김재원은 정권 교체 열망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친김종인 쪽입니다. 친김종인이라면은 김종인이 지금 이준석을 배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김재원도 이 선제적 퇴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최고위원들이 결심을 하면은 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려서 후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늦으면은 이것은 혼란이 생겨서 곤란해지겠죠. 어쨌든 하루속히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내분이 심각합니다. 선거에서 지죠,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에서 제가 방법을 과거 사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령 이 리스크가 또 내부 리스크도 있었고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도 있었는데 이 김건희 씨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내는 것 같고 이후에 이것을 정리했다고 간주하고 윤석열 후보가 강폭 행보를 다시 벌이고 있죠. 어제는 대장동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명칭이 상당히 변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김건희 씨가 부인이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정치 전문가 전현직 정치인 11명에게 물어봐서 뽑아낸 모델은 질 바이든입니다. 질 바이든 모델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같은 영부인. 안방 권력은 없는 청와대. 안방 권력 없는 청와대 띄우는 야당.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했죠.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질 바이든은 지금 학교 교사 생활을 병행을 하고 있죠. 병행을 하고 꼭 필요한 장소, 대통령 바이든의 부인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나가면서 일종의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정치 기획 전문가죠. 자, 그래서 그런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또 김건희 씨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래서 영부인이 있기는 있지만 없는 청와대를 만들겠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가 분석을 하니 11명에게 물어보니 영부인, 해외 동행, 외교 사절 맞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해온 업무를 한 번에 없애기는 무리다. 그리고 영부인 역할, 기능을 아예 폐지하면은 대래 비선 정치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찾은 모델이 질 바이든이다. 완전히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도 않고 거기만 매달리지 않는 질 바이든 같은 영부인. 그리고 역대 주요 대통령 영부인을 유형별로 분류를 했는데, 자, 이것은 저도 책에서 한번 분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림자형, 프란체스카, 이승만 대통령 부인,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노무현 부인 권양숙, 그림자형, 그 다음에 전통형, 현모양치형 이렇게 많이 불렀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활동형, 상당히 사회 활동을 많이 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유경수,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그리고 참여형,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뭐 거의 동지였죠. 김대중, 이희호 부부는. 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김건희 씨는 질 바이든 같은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것이 한국일보가 이 자문을 구한 11명의 정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요 언론의 톱들은 다 다른데 조선일보는 일면 톱이 빅브라더가 돼버린 공수처,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39명 통신 조회하고 기자들 통신조회 무차별적으로 했죠. 그래서 1년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무용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른 언론들 다 보도를 했지만은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 오랜만에 모처럼 희망적인 보도를 일면 톱을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 알약, 다음 달 중순에 첫 국내 도입한다. 지금 코로나 사실상 치료제도 없이 그냥 해열제만 맞고 시간만 지나기를 바라다가 음성으로 확인되면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치료제가 국내에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1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